안녕하세요. 착한 경매 가이드북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바오입니다. 오늘은 챕터 5를 보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쭉 이제 정리해 보시면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배워 오셨습니다. 앞전에서 이제 매각 물건 보는 내용을 이제 보셨죠.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매각 물건 표 보는 방법들, 그리고 내용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가장 궁금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아파트를 초급으로 배우고 있는데 임차인들 중에서 대항력이라는 말이 계속 중복해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대항력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대항력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 차트로 해서 내용을 길게 배워볼 텐데 복잡하실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 종합하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차인의 대항력 분석. 내용 자체가요, 선임차인입니다. 선임차인이 갖고 있는 권리. 이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겁니다. 앞전에도 보셨던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거를 이제 줄여서 저희는 주임법 3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임법 3조 1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자로 볼 수 있는, 또 소유자의 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 이걸 저희는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점유라고 합니다. 이건 민법상의 점유입니다. 그러니까 물권법의 한 권리로서 점유권을 얘기한 거고요. 주택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마칠 때 이걸 우리는 전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전입과 점유, 또 다시 바꿔서 점유와 전입, 이 두 가지 다, 이것을 저희는 뭐라고 했느냐? 대항요건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임차인이 이 대항요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는 대항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항력이 있는 사건은 선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인수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면 대항력자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들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기억하시죠? 이걸 우리는 배종일이라고 합시다. 배종일 안에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낙찰자는 뭐예요? 인수 조건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대항력자가 배종일에 권리 신고를 했어요. 권리 신고를 했지만 만약에 대항력자가 돈을 다 받아가지 못한다, 만약에 미수금이 발생한다 하면 이것도 낙찰자가 인수 조건부가 되어집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사건을 분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탱크옥션에서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해왔고요. 앞전 시간에서 탱크옥션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어요. 개시결정일은 2022년도 12월 15일, 그러니까 2022년도 그때 당시의 시세 그리고 전세가를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가는 보니까요, 여러분들 얼마까지 떨어졌냐? 21%, 이게 8회차입니다. 21%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3억 4,900만 원짜리가 7,319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731만 9천 원. 여러분들 보시면 10%죠. 한 번도 입찰된 적이 없다, 계속 쭉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들으시면서 이게 대항력이 있어서 쭉 떨어진 거지, 그럼 대항력은 도대체 얼마나 큰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유료 정보 사이트를 보면 대법원 경매 정보지보다 보다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12월 15일 강제 경매. 자, 강제 경매로 인해서 경매가 개시됐으니까 채권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 집행 권원으로서 경매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경매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부동산의 감정평가가 개시 결정 이후에 이제 1개월 정도, 1개월 이후에 저희가 감정평가가 됐다라는 것을 예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항력 있는 물건의 특징은 유찰입니다.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입찰 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본 사건은 8회차입니다. 그래서 21%까지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1회차마다 20%씩 차감됩니다. 그럼 1회 떨어졌으면 80%겠죠? 그죠? 80%에 20%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16%니까 64%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0%씩 차감해서 계속 쭉쭉 떨어져서 8회차가 바로 21%라는 거죠. 8회차까지는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절대 입찰 보시면 안 됩니다. 이유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캡처해온 내용입니다. 임차인의 현황이에요.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장땡땡 씨는요. 2020년 9월 4일에서 이렇게 9월 3일까지 2년 동안 거주했네요. 그리고 전입일자도 2000 갔죠?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게 조금 빠르네요. 그죠? 자, 보세요. 확정일자가 2020년 7월입니다. 9월 4일보다 좀 빠르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한 날은 7월 27일 날 계약하면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만 받은 거로 보여집니다. 배당 신청은 당연히 했고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당 신청을 했네요. 확정일자가 빠른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뒤이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보니까 대항력에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순위 배당도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확정일자가 이렇게 받아졌기 때문에 순위 배당이 있다.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 신청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경매를 넣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임차인의 이름이 나오네요. 신청채권자, 임대차 기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 3억 8천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받아져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봐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가 3억 4,900인데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8천이네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참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낙찰을 받으셔도 임차인의 보증금 3억 8천을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현황을 보시면 위에 표를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장땡땡님은 전입했고요. 확정일자 받았고요. 배당일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입일자가 보니까 2020년 9월 4일이고요. 확정일자가 7월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배당은 했고요. 대항력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전입과 뭘 했다? 그렇죠? 점유를 했다. 거기다가 뭐까지 갖고 있다? 확정일자까지 갖고 있다. 저희는 이것을 앞부분에서 뭐라고 배웠느냐? 준물권화로 배웠습니다. 뒤에 또 내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수되는 상황이 왜일까요? 대항력 조건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의 어떤 권리보다 앞선 권리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전입을 하려면 점유를 하고 전입을 하려면 등기부에 어떤 권리도 없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 임차인이어야지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 조건은 전입과 점유, 이걸 뭐라 그랬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대항요건입니다. 위 사건은 임차인이
2020년 9월 4일 날 전입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앞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항력군이 성립되고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별표 5개. 다시 한번, 자 그러면 표를 한번 제가 날짜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1월 1일 날 전입하고 점유를 했습니다. 전입을 하고 점유를 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의 대항력 발생일은 1월 2일. 이것을 우리는 이길 0시라고 기억하셔야지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항요건이 선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항요건이 선행이라는 내용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 확정일자를 언제 받는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이 우선 선행한 날짜로 보여진다는 거죠. 만약에 확정일자가 1월 3일이었다고 하면 확정일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예요? 1월 3일 날 확정일자에 대한 준물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대항요건을 갖췄고 이길 0시가 지난 상태에서 선행 조건이 이미 충족했기 때문에 1월 3일이 되어져요. 만약에 확정일자를 1월 1일 날 같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1월 2일 날 준물권화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확정일자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요번에서 한번 배웠는데 헷갈리시면 또 이어서 배우게 되시니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계산일은 이길 0시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행정법상 전입과 점유 시점을 계산하는 시점이고요.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과 점유를 인정하는 시점이 됩니다. 이게 좀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행정법상의 전입, 언제 전입을 했는지 신고를 하죠. 그럼 전입 신고는 행정법에 따르고요. 이 신고를 했다라고 보고 점유한 것을 계산하는 거고요. 민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점유를 했다라는 것은 전입을 했다고 하면 점유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지는 사회 통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입 신고를 하면 뭘 하고 있다? 점유를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회 통념상 둘을 묶은 거죠.